오늘 미국 별난사는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 미국의 출발인 독립선언과 독립전쟁입니다. 렉싱턴의 총성 사건이 필라델피아에 전해진 후 식민지 대표들은 급히 제2차 대륙회의를 열었는데 그들은 독립군을 조직해서 영국군의 공격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 등 5명이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는데 독립선언문에는 북아메리카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그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시들어 버린 평화의 올리브 가지. 1775년에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온건파는 영국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해 존 디킨슨이 작성한 올리브 가지 청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청원서에서 그들은 영국과 기존의 평화 관계를 회복하고 유쾌하고 영구적인 화해를 하기 전에는 어떠한 적대적인 행동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민지 대표들은 모두 이 청원서에 서명한 후 당시 충성심이 높은 펜실베이니아 총독 리처드 페인을 런던으로 보내 영국 국왕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왕은 페인을 만나지 않았고 8월 23일에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이 현재 공개적인 반란 중이라고 선언해 결국 평화의 올리브 가지는 시들어버립니다. 한편 대륙회의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청원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방법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월 5일에 토머스 제퍼슨과 존 디킨슨은 함께 무기를 든 원인과 필요에 관한 공고라는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공고에서 그들은 죽더라도 노예 대우를 받고 싶지 않으며 영국에서 분리되고 싶지도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독립선언문 발표. 영국 국왕과 정부는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선포하고 12월 의회는 더 이상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무역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식민지의 선박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분노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투지를 보였습니다. 1776년 1월 31일에 독립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처음으로 독립의 가능성을 내비쳤고 열흘 후에 대륙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앞에서 영국의 다음과 같이 경고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며 절대로 노예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불공정하고 몰인정한 국가와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이다. 이어서 1776년 4월 12일에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의 의회가 권한을 부여한 대륙회의의 대표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가 기존의 지방정부를 쓰러뜨리고 대륙회의에 새로운 대표단을 파견해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독립선포는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의 외교적 투쟁에 필요한 조치로 이렇게 해야 영국의 오랜 적인 프랑스와 연맹을 맺고 더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의 대표 리처드 헨리리는 6월 7일 결의안을 제안하고 독립선포와 국가연합 및 외국과의 동맹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대륙회의는 독립선언문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으로 제퍼슨, 프랭클린 등 5명을 임명했습니다. 7월 2일 대륙회의에서 투표로 독립선포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뉴욕 대표단이 갑자기 기권하기도 했지만 회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문이 제출되었고 이틀에 걸친 토론 끝에 드디어 7월 4일에 대륙회의가 독립선언문을 통과시켰습니다. 7월 9일 뉴욕 대표단이 마지막으로 동의하면서 독립선언문은 필라델피아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지도하는 원칙적인 문서로 첫머리부터 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했는데 다음은 독립선언문의 일부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신의 뜻에 따라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가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과 방식을 기초로 하는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북아메리카 식민지 13개 도시가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엄숙히 선포해서 독립선언문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의 발표는 반영전쟁이 독립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선언문은 존 로크 등의 자연권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행복 추구권을 로크가 말한 재산권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계급과 대중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산계급의 권리를 문서로 확실히 남겼습니다. 또한 각 식민지의 주민들이 연합하여 영국에 저항하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자유 독립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보스턴 점령.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가 발생한 후 대륙회의의 대표들은 하루빨리 무장투쟁을 시작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1775년 6월 14일에 제2차 대륙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한 후 보스턴을 포위하던 시민군은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에서 신병을 모집하며 독립군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에 대륙회의에서 조지 워싱턴을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그 밖에 소장 4명, 준장 8명이 임명되었는데 이 중 3분의 2가 뉴잉글랜드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 찰스 리, 허레이쇼 게이츠, 리처드 몽고메리 등은 영국에서 상당한 군사 경험을 쌓은 인물들이었습니다. 1775년 5월에 보스턴에 주둔하던 토머스 게이지는 영국의 지원을 받았는데 윌리엄 하우, 헨리 클린턴, 존 버고인 등 장군 3명이 급히 북아메리카로 파견되었습니다. 7월 18일에 영국군은 보스턴의 전략 요충지인 도체스터의 방어진을 쳤는데 이 소식을 들은 독립군은 신속하게 찰스턴 반도로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곳의 벙커힐과 브리지힐은 전략상 중요한 고지로 보스턴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벙커힐의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독립군은 뜻밖의 보스턴과 아주 가까운 브리지힐의 흙으로 보루를 쌓고 참호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의 자신들의 퇴로를 쉽게 차단할 기회를 주는 치명적인 실수였지만 다행히 영국군은 이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하우는 영국군 2,400명을 이끌고 독립군의 정면과 양측면을 공격했으나 잇따라 후퇴했고 독립군도 무기와 탄약이 다 떨어져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브리지힐을 점령했지만 사상자 1000여 명이라는 큰 대가를 치렀는데 이 싸움으로 독립군의 전투력과 의지를 몸소 체험한 영국인은 그 후로 독립군을 얕보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독립군은 캐나다를 공격했으나 실패로 끝나자 조지 워싱턴은 보스턴 포위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1776년 3월 치열한 접전 끝에 독립군이 도체스터 고지를 점령하여 보스턴의 모든 도시와 항구를 사정거리 안에 두었습니다. 당시 영국군 사령관 윌리엄 하우는 보스턴을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병력 수송선이 올 때까지 잠시 머물 주둔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이끄는 독립군이 공격해 오자 영국군은 보스턴에서 물러났고 보스턴에 입성한 독립군은 캐나다 원정 실패를 만회하면서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세러토가 전투. 영국군은 독립군을 진압하기 위해 허드슨 강과 챔플레인 호수 일선을 전략상 중심지로 삼고 적의 활동 중심지인 뉴잉글랜드와 중남부 식민지를 분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을 펼칠 요충지는 뉴욕이었는데 워싱턴이 이끈 독립군은 수적 열세로 스디슨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프린스턴을 습격해 영국군 두 부대에 큰 타격을 주며 뉴욕 전에서의 치욕을 한 번에 씻었습니다. 1777년에 영국군이 필라델피아를 공격했는데 9월 11일에 윌리엄 하우는 워싱턴을 몰아내고 26일에 필라델피아를 점령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함락되었을 때 캐나다에 주둔하던 영국군 지휘관 존 버고이는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윌리엄 하우와 합류해 북쪽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1777년 6월에 버고이는 병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캐나다에서 출발했는데 워싱턴은 영국군의 작전을 눈치채고 병력을 이동시켜 미리 적을 기다렸습니다. 9월 13일에서 14일 사이에 버고이는 군대를 이끌고 허드슨 강을 건너 올버니에 접근했는데 대륙회의에서 뉴잉글랜드 출신의 허레이쇼 게이츠를 북아메리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독립군은 9월 19일과 10월 7일에 각각 프리먼 농장 전투와 데미스 고지 전투에서 영국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0월 9일에 버고이는 영국군을 이끌고 세라토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독립군은 영국군의 식량 보급로와 퇴로를 끊고 필라델피아에서 윌리엄 하우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10월 17일에 버고인이 영국군 6,000명을 이끌고 항복하면서 세러토가 전투는 독립군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결정적인 요크타운 전투. 세러토가 전투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영국군은 병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를 포기하고 뉴욕으로 철수했습니다. 독립군은 철수하는 영국군을 막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북부 전역에서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1778년 말 영국군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 29일에 영국군이 서베너를 점령하고 조지아로 쳐들어가자 독립군은 이에 맞서려고 벤저민 링컨이 남아메리카군을 조직해 서베너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 찰스턴으로 후퇴했는데 이때 뉴포트에 주둔하던 영국군이 조지 클링턴의 지휘로 남쪽으로 이동해 찰스턴을 점령했습니다. 1780년 5월 12일 링컨은 남쪽의 독립군 5천여 명을 이끌고 영국군에 항복했는데 이것은 독립전쟁 중 독립군의 가장 가슴 아픈 손실이었습니다. 이후 뉴욕으로 돌아간 클링턴을 대신해 코널리스 경이 남아서 영국군 7,000명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하며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8월 16일에 벌어진 캠던 전투에서 게이츠가 이끈 독립군은 영국군에 패했고 8월 18일에 토마스 섬터가 이끄는 시민군이 크게 패하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영국군에 함락되었습니다. 코널리스 경은 여세를 몰아 노스캐롤라이나를 공격했으나 그해 10월에 킹스산에서 시민군의 공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노스캐롤라이나를 장악하려던 영국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780년 말 독립군은 새로 임명된 남아메리카 총사령관 너데니얼 그린의 지휘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기회를 엿보아 적을 섬멸했습니다. 1781년 1월 17일에는 모건이 이끄는 독립군이 시민군의 협조로 영국군을 크게 격파하고 버네스터 탈러턴 대령이 이끄는 나머지 영국군에게서 투항을 받아냈습니다. 3월 15일에 그린은 병력 4,500명의 수적 우세 상황에서 길퍼드에서 영국군을 공격해 승리했습니다. 국군 남부부대의 총사령관 코널리스 경은 윌밍턴 해안으로 철수하면서 클링턴이 버지니아로 파견한 영국군과 합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버지니아로 후퇴한 코널리스 경은 요크타운에 주둔했는데 그는 이곳이 해안과 육지 양쪽에서 공격받기 쉬운 취약지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 프랑스 미국 연합군은 곧바로 코널리스 포위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번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워싱턴은 프랑스 제독 그라스 백작에게는 함대를 이끌고 체서피크만으로 진입하고 프랑스 후작 라파예트 장군에게는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을 포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클링턴이 이끄는 영국군을 속이려고 뉴욕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프랑스 미국 연합군의 대부분 병력을 버지니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작전으로 요크타운에 있는 영국군을 쉽게 포위할 수 있었는데 클린턴이 이 소식을 듣고 본국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때늦은 조치였습니다. 코널리스 경은 요크타운에서 몇 주 동안 버티다 10월 19일에 워싱턴에게 투항했는데 독립군은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독립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미국 별난사는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 미국의 출발인 독립선언과 독립전쟁이었습니다.